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계약서에 오늘까지 일합니다라고 딱 적혀 있다고 해서 고용관계가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의아하죠? 어떤 경우에는요, 계약 끝났습니다라는 통보가 법적으로는 부당해고랑 똑같이 취급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되게 미묘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법의 경계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약 기간이 딱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다음 일자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한국 법원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그냥 계약이 끝나는 거랑 부당해고, 이게 어떻게 같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법원에서 이겨서 복직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한지, 또 만약에 돌아갈 회사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법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계약 연장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기간 정해놓고 일했으면 그 날짜에 끝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실제 있었던 사건을 하나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일해오신 경비원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약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거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계약 종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 덕분에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갱신기대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뭐냐면요, 그동안 계속 계약을 갱신해 왔다거나 아니면 회사 규정이나 관행상 이 일은 기속하는 거구나 하는 믿음을 주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계약도 당연히 갱신되겠지 하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이 기대할 권리, 즉 갱신기대권을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그냥 계약 끝났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예전에는요, 그냥 계약서에 쓰인 글자가 전부였어요. 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 아주 단순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법원이 계약서 너머의 실질적인 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갱신기대권이 한번 인정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건 그냥 해고랑 똑같이 취급돼서 왜 연장을 못 해주는지에 대한 아주 엄격하고 정당한 이유를 회사가 증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우여곡절 끝에 법정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당신 해고는 부당했으니 다시 회사로 돌아가시오 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와, 이제 다 끝난 걸까요? 모든 게 해결된 걸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남긴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뭘까?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일까? 아니라는 거죠. 일은 자아를 실현하고 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깊은 철학이 바로 다음에 보실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부당하게 학교에서 잘렸다가 법원 판결로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가 뭘 했냐면요, 월급은 꼬박꼬박 주면서 강의도, 연구도,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빈 책상에 앉아만 있게 한 거죠. 소위 투명인간 취급을 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건 근로자의 인격권을 짓밟는 명백한 불법이다 라는 판결을 받아냈고요.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딱 나오는 거죠. 법이 말하는 복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냥 월급 통장에 돈만 다시 꽂아주면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복직은 내가 해고되기 전과 똑같은 수준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돌려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까다로운 상황일 텐데요. 내가 부당해고라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혹은 내가 정년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돌아갈 자리가 아예 사라져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구제이익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당신이 얻을 실질적인 이득이 있습니까? 라고 법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법원이 보기에 이젠 재판해봤자 돌려줄 게 아무것도 없네? 즉,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예 재판 자체를 시작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서, 즉 타임라인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딱 한 가지가 중요해요.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진 그 시점이 내가 법적으로 이 해고는 부당합니다 라고 구제 신청을 한 시점보다 전이냐 후냐. 바로 이 순서 하나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아예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다음에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릴 테요. 자,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이 얼마나 디테일한지를 보여주거든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우를 볼게요. 내가 먼저 이건 부당해고예요 라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구제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비록 회사로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해고된 순간부터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의 밀린 월급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얻을 게 있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먼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구제 신청을 한 거죠. 이럴 땐 안타깝게도 법원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회사가 없어져서 노동위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절차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 내가 법적 절차에 버튼을 눌렀느냐 아니냐, 이 타이밍이 모든 걸 가르는 셈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본 여러 사례들, 갱신기대권부터 복직의 의미, 그리고 구제이익까지 이 모든 걸 꿰뚫는 하나의 커다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노동법이 종이 위에 쓰인 계약서 조항 그 자체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어땠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기간제 계약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갱신 기대권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법원에서 이겨서 복직한다는 건 단순히 월급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돌려받을 권리라는 점, 또 만약 돌아갈 곳이 없어졌을 때는 내가 언제 법적 조치를 시작했는지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법의 태도는 이거죠. 서류가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법의 원칙들은요,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에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업이 시장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가치가 있죠. 이 둘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지점은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